대법원 2008년 3월 27일 선고 2007도 1만 1400 판결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갈, 절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 없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유치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체포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 서류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공판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중 일부에 대해 원진술자가 특정 부분만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협박과 공갈 범죄의 일시 및 시각을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달리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쟁점은 첫째,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면 그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둘째,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판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된 경우 그 부분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범죄일시나 시각을 달리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법한 긴급체포라면 그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긴급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긴급체포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였다. 또한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는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진술자가 공판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조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일시나 시각을 일부 달리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 판결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긴급체포가 위법한 경우 유치 중 진술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적법 절차 보장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는 판단 기준은 수사기관의 재량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충분히 엄격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가능하다. 형사법적으로는 진술조서의 부분적 증거 능력, 인정 법리를 재확인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정밀화한 점이 중요하다. 또한 공소장 변경과 불고불리 원칙의 관계를 방어권 침해 여부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절차적 형식보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기준으로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지만 기본적 사실 동일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이 판결은 긴급체포의 적법성, 위법체포와 진술증거의 관계, 진술조서의 부분적 증거능력,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판례로서 적법 절차와 범죄 수사의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